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접속사를 계속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저번 동영상까지로 끝을 냈고, 이번 동영상은 형용사절과 명사절을 다뤄보겠는데, 형용사절은 주로 관계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생각해 보시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를 설명하는 내용이 관계대명사가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가 이제 형용사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한번 들여다보겠고, 그 다음에 주로 이번 동영상에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는 that, if, whether 또는 의문사들이 사용되는데, 그게 낯이 익죠? 우리가 간접화법을 하면서 다루었던 접속사들입니다. 간접화법을 생각해 보면, 간접화법은 누군가가 뭐라고 말을 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을 했었다 할 때의 그 목적어가 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더라 무엇을, 이렇게 해서 명사절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간접화법에서 나온 접속사들이 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that, if, whether 의문사들이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9개 문장을 제시하겠습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단어들과 단어들인 구와 구, 그 다음에 절과 절 또는 뭐 문장과 문장을 접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었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문장과 문장 또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칠 때 이제 접속사가 활용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문장은 보통은 이제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 주된 내용이 있는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절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절은 그러면 거기에 종속되는 수식을 한다든지 그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그런 종속절이 되겠는데, 이 역할은 이제 형용사 역할도 되겠고 부사 역할도 있고 명사 역할도 있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종속절은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하면서 사실은 다 그 소개를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부사절은 시간과 이유, 양보, 조건, 목적, 결과 이런 뜻을 가지는 이제 수식하는, 설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명사절을 하겠는데요. 명사는 이제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절도 마찬가지로 문장에서의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은 that, whether, if 의문사들인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간접화법을 하면서 다 한 번씩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을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한 개의 문장으로 합치는 건데요. 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했을 때가 이게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사를 수식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 이제 형용사절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접속사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know the boy라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the boy is tall 이런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죠. 한 문장으로 I know the boy who is tall 이렇게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한 개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who is tall은 이 boy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키가 큰 소년을 나는 알고 있다. 어떤 소년이냐면 키가 큰, 그래서 who is tall이 the boy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것이 이제 형용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who를 관계대명사지만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관계대명사로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묶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간편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문 보시죠. He has the book, she wants the book.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the book이 선행사를 되겠죠. 그래서 He has the book that she wants. 이렇게 어떤 책이냐면 그녀가 원하는 책. 이렇게 book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절이 되겠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은 that, whether, if 의문사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들은 우리가 간접화법을 할 때 다 사용했던 그런 접속사들이고요. 그래서 명사라 그러면 문장에서 쓰임새는 어떤 쓰임새가 있냐면 주어가 되거나 또는 보어가 되거나
또는 목적어가 되거나 하는 그런 쓰임새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도 마찬가지로 문장 내에서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요. 보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어로 쓰이고 있는 명사절의 예문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That he came is unusual 하면은 그가 과거에 왔던 것은 일상적이 아니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주어가 that he came이 되는데 좀 길죠? 그럴 때는 가주어 it을 써서 it is unusual that he came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Whether he cares or not is not an issue 하면은 그가 케어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그것은 이슈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어가 whether he cares or not이 기니까 가주어 it을 써서 it is not an issue whether he cares or not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Where he came from is not known 하면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역시 주어가 기니까 it로 바꿔서 it is not known where he came from 해야 문장이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문장의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 whether, if 의문사를 써서 이렇게 주어로 쓸 수도 있지만 주어가 긴 경우는 불편하니까 보통 가주어 it로 바꿔서 쓰는 것이 더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어로 쓰이는 경우 명사의 역할 중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중에서 그 보어로 쓰이는 명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어라는 것은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보시죠. His idea is that we go together 하면 his idea, 그의 아이디어는 that we go together,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다 하면 his idea equal we go together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his idea가 되겠고요.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that we go together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 we go together는 명사절인데 his idea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보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Her question is if he showed up on time. 그녀의 의문은 if he showed up on time. 그가 제 시간에 나타났었는지 아닌지였다. 그녀의 질문은 그가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었는지였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her question이 주어가 되겠고 if he showed up on time 뒤에 오고 나서 생략돼 있죠. 그가 제 시간에 나타났는지 아닌지는 question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이 문장에서 보어의 역할을 주어를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문 보시죠. The trick is how you hide your hands. hide는 숨기다죠. 그래서 the trick 그 속임수는 the trick is 속임수는 뭐냐 하면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손을 숨기느냐에 이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you hide your hands도 명사절이 되겠고요. the trick을 설명하는 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at, if, 그 다음에 의문사 how를 써서 명사절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명사절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는 그런 경우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간접화법이 있습니다. She said that he had attacked her 하면 그녀는 말했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녀가 말한 그보다 더 이전에 he had attacked her. attack이 공격하답니다. 그 남자가 그녀를 공격했었다고 그녀는 말했었다. 말한 것이 무엇을 말했냐면 that he had attacked her 하고 말한 것의 목적어가 that he had attacked her가 되겠고요. 이때 that이 이제 목적어절을 이끄는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He sensed that something bad had happened 하면 he sensed 그는 감지했다, 느꼈다. 뭘 느꼈냐면 something bad, something 같은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죠. 그래서 bad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bad, 무언가 나쁜 것이 had happened, 벌어졌었다고. 그 과거에 sense한 그 이전에 벌어졌었다고. 이런 것을 느꼈었다 하는 sense의 목적어가 되는 부분이 that something bad had happened 이렇게 되겠고요. I don't know if I can drive.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If I can drive. 이때 if는 만일에 라는 뜻이 아니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르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We will tell you where he met her. 우리는 너에게 말해줄 거다. Where he met her. 과거에 그가 그녀를 어디서 만났었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명사절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at he loved her is not a secret 인데요. 여기서 secret 하면은 비밀이죠. 형용사도 있습니다. 비밀의, 은밀한. 그래서 secret 하면 명사, 형용사 다 되고요. 비슷하게 이제 confid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confide는 누구를 믿어서 신뢰하다. 그래서 속을 털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confidential 해서 비밀의, 기밀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secret의 형용사하고 비슷한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confidential은 또 속을 털어놓다라는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속을 털어놓는, 흉금이 없는 이런 뜻도 됩니다. 속을 털어놓으니까 비밀도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장은 that he loved her가 주어가 되는데 주어가 좀 기니까 가주어 it를 세워서 it is not a secret that he loved her 이렇게 쓰는 것이 문장이 더 깔끔합니다. 뜻은 그 사람이 그녀를 사랑했었던 것은 비밀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2번 문장입니다. I know that it didn't go as planned 인데요. plan은 계획을 하다고요. go as planned 하면 as가 뭐뭐에 따라죠. 그래서 planned 했으니까 원래 괄호 안에 있던 it was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계획이, 그것이 계획이 됐던 것처럼 뭐뭐에 따라서 as고 go, 가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가지 않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안다. 그것이 계획에 따라서 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Do you believe that my resolve is stronger than ever? 인데요. 우선 단어들부터 좀 보죠. believe는 믿다죠. 그 다음에 resolve가 나오는데요. resolve는 명사로서 결심, 결정 이런 뜻도 있고 또 동사로 결심하다. 그 다음에 해결하다, solve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는 resolution인데요. 결심, 결이라는 뜻도 있고요. resolve란 단어 자체가 명사로 결심, 결정도 있는데 동사로서 명사형이 됐을 때 resolution도 결심, 결의, 해결 이란 말도 있고요. 또 해상도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해상도가 높다,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온다 할 때, 해상도가 높다 할 때 그때 쓰이는 단어가 resolution입니다. solve는 해결하다죠. 이거의 명사는 solution입니다. 보면 resolve도 보면 solve와 solution이 있죠. 동사, 명사 될 때 solve, solution이 되고요. solve가 해결을 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뭐 녹이다, 용해하다, 용매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resolve도 이제 resolution 이렇게 되면서 결심, 결정, 그 다음에 결심하다, 해결하다, 명사가 결심, 결의, 해결, 해상도 이런 뜻을 가집니다. 좀 까다롭나요? 그냥 결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resolve 하면 나의 결심, 나의 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ever가 나오는데요. ever는 언제나, 항상, 또 이전에, 지금까지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어떤 뜻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항상, 이전에, 지금까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stronger than ever 하면 지금보다도 더 강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than ever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ver가 또 쓰이는 표현이 forever and ever가 있습니다. forever가 영원한이죠. 그리고 더 그 이후에 언제나 영원히, 아주 영원히 그런 말이 되겠고요. ever since 하면 뭐뭐한 이후로 항상 지금까지가 되겠죠. ever가 또 쓰이는 표현이 이제 한 번이라도 뭐 이전에 라는 뜻으로 쓰일 때 have you ever been there? 너는 그 이전에 거기에 갔다 온 적이 있니? 라는 그 완료형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은 do you believe? 너는 믿느냐? 뭘 믿느냐면 믿다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Then my resolve, 나의 결심이 is stronger, 더 강한 than ever, 이전보다도 더 강한 것을 너는 믿느냐? 라는
뜻입니다. 내 결심이 이전보다 더 확고하다는 것을 믿느냐, 그런 말이죠. 4번 문장입니다. Whether he did this or not is not of our concern 인데요. concern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이제 관심사, 관심, 걱정, 염려 뭐 이런 말이 되겠고요. 동사로는 관계하다, 관련이 있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4번 문장에서 of concern, of our concern 하고 소유격도 붙여서 이제 of concern 썼는데요. of concern 하게 되면은 이제 명사를 앞에 of를 붙여가지고 형용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of concern 하면 걱정되는, 관심이 있는, 중요한. 그래서 of our concern 하면 우리한테 걱정이 되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뭐 이런 뜻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oncern이 나오는 표현은 It is none of your concern 또는 It is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당신이 관련한 문제가 아니야. 당신 일이 아니야. 왜 끼어들어? 이런 표현입니다. It is none of your concern. It is none of your business. 그 다음에 mind your own business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겠죠. 너 일이나 신경 써. 네 앞가림이나 해. 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은 당신 일이 아니고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좋은 말은 아니겠죠. It is none of your business. It is none of your concern. Mind your own business. 이런 표현이 있고요. 4번 문장은 whether he did this 그 다음에 괄호에 있는 or not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가 이것을 했든지 안 했든지는 is not of our concern.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know whether he will stand with you or not 인데요. 괄호로 표현된 or no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stand는 일어서다인데 stand with는 함께 일어서다, 함께 서 있다가 되겠고요. 뜻은 이제 지지하다. 함께 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support, 지원하다, 지지하다고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또 한편이 되다 하려고 그러면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He will be on your side. 그 남자는 당신 편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5번 문장은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Whether he will stand with you. 그 남자가 당신 편일지 아닐지, 당신을 지지할지 아닐지는 나는 모르겠다 하는 뜻입니다. 6번 문장입니다. I'm worried about whether he can find his way home by himself. 인데요. I am worried 했으니까 나는 걱정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worry about his way home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의 집으로 가는 길. his way home 할 때 이때 home은 집으로 해서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his way to home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치사 to가 없이 his way home 이렇게 씁니다. by himself, by oneself 하면 스스로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I'm on my way home 하면 나는 내 집으로 가는 중이다, 집에 가는 길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home도 역시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 to 같은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I'm worried, 나는 걱정하고 있다.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Whether he can find his way home, 그 남자가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by himself, 스스로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 집으로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7번 문장입니다. She called to ask if he was ready 인데요. 여기서 ready는 준비된 이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readiness 해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뭘 할 때 금방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신속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get ready 하면 get이 얻다라는 뜻 말고도 어떤 상태가 되다 하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get ready 하면 준비된 상태가 되도록 해, 준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장은 she called, 그녀는 전화를 걸었었다. to ask,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었다. 뭘 물어보느냐 하면 if he was ready, 그가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닌지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8번 문장입니다. I don't care if he likes it or not 하면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뭘 신경 안 쓰냐면 if he likes it, 그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or not, 아닌지, 그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안 하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신경 안 써 하는 말이 되겠고요. care는 돌보다란 동사도 있고 또 돌봄이란 명사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care라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와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careful, 주의를 하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있는, 주의하는. 그 다음에 less를 붙여서 없는, careless, 부주의한, 주의를 하지 않는. 이렇게 한 명사에서 끝에 접미어를 full을 붙이느냐 less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지 않는 이란 형용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의 뜻을 가진 형용사죠. 비슷하게 mercy, 자비, 은혜가 있는데요. merciful 하면 자비로운, merciless 하면 무자비한 이런 뜻이 됩니다. 비슷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명사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color, 그래서 colorful 하면 다채로운, 그 다음에 colorless 하면 색이 없는, 색이 없으니까 생기가 없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fruit는 과일이죠. fruitful 하면은 과일이 많은, 그래서 과실이 있는, 의미 있는, 유익한, 유의한이 되겠고요. fruitless 하면 과실이 없는, 그 다음에 무익한, 성과 없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harm이 피해죠. 그래서 harmful 하면 해로운, harmless 하면 해가 없는, 무해한, help는 도움이니까 helpful 하면 도움이 되는, helpless 하면 도움이 없는, 그래서 무력한, 절망적인 이런 뜻이 되겠고요. hope는 희망이잖아요. hopeful 하면 희망이 찬, hopeless 하면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fear는 겁이니까, 두려움이니까 fearful 하면 겁먹은, fearless 하면 겁이 없는, 그 다음에 meaning, 의미죠, 뜻. meaningful 하면 의미가 있는, meaningless 하면 의미가 없는, mind, 마음이잖아요. mindful 하면 염두에 두는, 마음에 있는, 염두에 두는, mindless 하면 어리석은, 머리가 없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painful 하면 고통스러운, painless 하면 고통이 없는, 그 다음에 power는 힘이니까 powerful 하면 강력한, powerless 하면 무력한, 그 다음에 thought는 생각이잖아요. think의 명사죠. 생각. thoughtful 하면 생각이 깊은, 그 다음에 thoughtless 하면 생각이 없는, use는 사용이죠. 그래서 useful 하면은 쓸모가 있는, useless 하면 쓸모 없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문장의 뜻은 I don't care, 나는 신경 안 써. If he likes it or not, 그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신경 안 써, 상관없어 하는 그런 뜻이죠. 9번 문장입니다. I was wondering if you'd like to come to the cinema with me this evening 인데요. 우선 wonder란 단어가 명사로는 놀라운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는 감탄하다,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하게도 의심하다, 인지 아닌지 하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단 감탄하다라는 뜻에서 wonderful 이란 형용사가 나왔죠. 동사로 쓸 때는 이제 I wonder if 또는 진행 시제를 써서 I'm wondering if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오는 if 뒤에 오는 것이 인지 아닌지 하고 생각하다. 그래서 뒤에 오는 if 뒤에 오는 부분을 좀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마 하면 극장이 되겠고요. movie theater 하고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영화 보러 갑시다 하면 let's go to the movies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9번 문장의 뜻은 I was wondering, 나는 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뭘 생각하냐 하면 if you'd like to come to the cinema, 당신이 극장에 가기를 원할지 아닐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장 갑시다, 영화 보러 갑시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단도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말을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with me, 나랑 함께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그래서 뜻은 우리말로 하면 오늘 저녁에 극장에 나랑 함께 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금 부드럽게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Let's go to the movies 하면 영화 보러 가자 하는 뜻이 되겠고요. 가는 게 어떻습니까? 가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 좀 의미가 다르죠.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렇게 I am wondering if 이렇게 쓰면은 말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날리는 게 아닌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번호 순으로 두 번씩 듣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That he loved her is not a secret. 2. I know that it didn't go as planned. 3.
Do you believe that my resolve is stronger than ever? 4. Whether he did this is not of our concern. 5. I don't know whether he will stand with you. 1. That he loved her is not a secret. 2. I know that it didn't go as planned. 3. Do you believe that my resolve is stronger than ever? 4. Whether he did this is not of our concern. 5. I don't know whether he will stand with you. 6. I am worried about whether he can find his way home by himself. 7. She called to ask if he was ready. 8. I don't care if he likes it or not. 9. I was wondering if you'd like to come to the cinema with me this evening. 6. I am worried about whether he can find his way home by himself. 7. She called to ask if he was ready. 8. I don't care if he likes it or not. 9. I was wondering if you'd like to come to the cinema with me this evening. 네, 이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 했으니까 that he loved her. 그 다음에 비밀이 아니다. is not a secr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은 주어가 기니까 that he loved her가 주어니까 기니까요. It is not a secret that he loved her.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그것이 더 문장이 깔끔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안다. 나는 안다. I know. 그 다음에 계획대로 진행되다 하면 go as planned 하면 되겠죠. 그래서 I know that it didn't go as planned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내 결심이 전보다 더 확고하다는 것을 믿느냐. 당신이 믿느냐 했으니까 do you believe 하면 되겠고요. 내 결심, my resolve, 그다음 더 확고하다, stronger, 전보다 더, stronger than ev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do you believe that my resolve is stronger than ever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장입니다. 그가 이것을 했든지 안 했든지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관심사는 of our concer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것을 했든지 안 했든지는 whether 또는 if를 써서 whether he did this가 되겠죠. 그래서 whether he did this is not of our concern 하면은 되게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그가 당신을 지지할지는 나는 모른다. 지지하다는 support란 동사를 써도 되고요. 또 stand with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그 다음에 무엇을 모르냐면 whether 또는 if를 쓰면 되겠죠. whether he will stand with you. 이런 문장이었죠. 6번 문장은 그가 혼자 집으로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걱정이 됐으니까 I am worried.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걱정이니까 about를 쓰죠. I am worried about. 그 다음에 뭘 전치사의 목적어인 혼자 그가 집을 찾을 수 있을지 혼자 있으니까 by himself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ether he can find 그 집으로 가는 길 his way home 입니다. 그래서 I'm worried about whether he can find his way home by himself 이런 문장이었죠. 7번 문장입니다. 그녀는 그가 준비되었는지를 물어보려고 전화했었다. 그녀는 전화했었다. 물어보려고 뭘 물어보냐면 그가 준비되었는지. 그래서 she called to ask if he was ready. if 대신에 whether 써도 무방하죠. She called to ask if he was ready. 8번 문장은 나는 그가 그것을 좋아하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그가 그것을 좋아하든 아니든 이런 뜻이 이런 문장이었죠.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했으니까 I don't care. 그 다음에 하든 아니든 하면 whether 또는 if를 쓰고 끝에 or not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가 그것을 좋아하다 해서 he likes it 하면 되니까 I don't care if he likes it or not 이런 문장을 쓰면 되겠고요. 9번 문장은 오늘 저녁 나와 극장에 가는 게 어때요 했으니까 오늘 저녁 나와 극장에 갑시다가 아니고요.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금
돌려서 부드럽게 물어보죠. 이럴 때는 wonder라는 동사를 써서 I wonder if 또는 진행 시제를 써서 I am wondering if 이렇게 쓰면 말이 부드럽다고 그랬고요. 예문에서는 과거 진행 시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전에부터 좀 이렇게 고민을 했었다 하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약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더 공손한, 뜻이 더 공손해지는 거죠. 극장에 가다 했으니까 come to the cinema. come이 오다 외에도 가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with me. 오늘 저녁 this evening 하면 되겠죠. 그래서 I was wondering if you'd like to come to the cinema with me this evening 이란 문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까지로 해서 접속사에 대한 소개를 다 끝내고요. 다음 동영상부터는 비교급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